만약 말입니다. 오늘 밤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면요. 당신이 평생 믿고 살아온 이 세상은 머지않아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당신은 그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잠시. 그날 밤 조선의 하늘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멎었고 게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 없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은 가슴이 답답하다 말했고 아이들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느낌만은 분명히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아주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도 없었고 번개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종이를 조심스럽게 찢듯 하늘은 소리 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빛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별이 아니었습니다. 불덩이도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도 조용했고 너무도 분명하게 어딘가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산 너머 숲으로 사라진 뒤 조선의 밤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 조선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경계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빛이 떨어진 자리에서 한 소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조선 후기 산과 물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곳이었고 관청의 관심에서도 늘 비켜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에게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면 남자들은 밭으로 나가고 여자들은 물을 깃고 아이들은 흙바닥에서 놀았습니다. 해가 지면 집집마다 연기가 오르고 마루에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하루를 정리하듯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임금이 바뀌어도 우리가 사는 법은 그대로다. 그 말은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고 그래서 더 믿음직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살, 내일이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앞날을 묻지 않았고 변화를 상상하지 않았으며 다가올 일을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아무 불안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평온이 하늘에서 떨어진 한 아이로 인해 무너질 것이라는 것도. 다음 날 새벽 산에 나무를 하러 오른 사내 하나가 숲속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풀잎 사이로 이슬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 사이에 사람의 형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소녀였습니다. 나이는 15 남짓, 얼굴에는 상처 하나 없었고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옷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본 적 없는 재질과 모양, 그리고 손에는 금속으로 된 작은 물건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녀가 눈을 뜬 순간 사내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에는 길을 잃은 아이의 공포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의 지친 고요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로 데려오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소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의 헛소리라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소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곧 사라질 사람들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 순간 웃음은 멈췄고 마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미래를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수없이 반복해본 이야기처럼 조용하고 정확했습니다. 다가올 흉년, 갑자기 퍼질 병,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쓰러지는 날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죽음들이 기록조차 남지 못한 채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말은 지금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을의 노학자만은 소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글을 읽고 역사를 베껴 적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란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이며 기록되지 않은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진다는 사실을 소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죽음은 분명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노학자는 한 글자도 쓰지 못한 채 등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글 대신 사람의 얼굴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면 안전하지만 말하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 그는 처음으로 학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소녀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하늘의 힘도 번쩍이는 신통력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가 한 말은 너무도 사소해서 처음에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물은 반드시 끓여 드세요. 손은 하루에도 여러 번 씻으세요. 아픈 사람 곁에서는 잠시 떨어져 지내세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조선에서는 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학자는 소녀의 말을 기록처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먼저 실천했습니다. 노학자의 집에서 시작된 변화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따라했고 아이를 둔 어른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마을에 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쓰러졌고 며칠 지나지 않아 장례 북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마을만은 달랐습니다. 아픈 사람이 적었고 병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소?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소녀를 이상한 아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을의 삶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늘 눈에 띕니다. 특히 위에 있는 자들의 눈에는 더 빨리 보입니다. 마을의 소문은 장터를 거쳐 관청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아이, 병을 피하게 만든다는 아이. 관청은 불안해졌습니다. 미래를 안다는 말은 곧 왕보다 앞선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조선에서 절대 허락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관리는 말했습니다. 요사스러운 아이가 백성을 흔들고 있다. 소녀는 체포되었습니다.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길고 차가웠습니다. 소녀는 묻는 말에 거의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학자는 끌려와 소녀를 부정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모든 것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으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관청의 공기는 살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소녀는 요물로 규정되었고 노학자는 혹세무민한 자가 되었습니다. 관청의 명으로 모든 기록이 수거되었습니다. 노학자의 서재에서 수십 년간 써내려간 글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불이 붙는 순간 노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들어가는 종이를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길 속에는 역사가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으며 소녀의 조용한 목소리도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관청편에 섰습니다. 침묵보다 배신이 더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감옥으로 옮겨졌고 노학자는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소녀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노학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후회이자 존경이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조선은 점점 흔들렸고 병과 굶주림은 더 많은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마을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라 말했습니다. 손을 씻고 물을 끓이고 아픈 이를 조심스럽게 돌보는 살. 그것이 그들을 살렸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가 있었단다. 이름은 전해지지 않았고 얼굴도 희미해졌지만 그 아이가 남긴 삶의 방식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마을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소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하늘로 돌아갔는지 시간의 틈에 남았는지.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록은 종이에 남지 않아도 사람의 삶에 남을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기억 속에서 천재 소녀는 다시 한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순간 그 소녀의 사명은 다시 이어집니다. 이제 기록은 당신의 차례입니다.